자, 이번 자료는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 해가지고 KB금융그룹 연구소에서 발간 보고하는데, 매년 이렇게 한국 부자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요약본하고 원본하고 해갖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고요. 2022년 12월 4일 날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황원경, 김진성, 이신의 연구원이 만들었고요. 조회수가 벌써 49,750회네요. 벌써 5만 명 정도가 관심 있게 지켜본 자료를 제가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본 자료에 한국 부자 보고서 해갖고 2022년도 거를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산하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이제 주요 내용들 보면은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부자의 수와 자산 규모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핵심 타이틀만 좀 보자면, 한국 부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4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70.3%가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에서만 2만 2000명이 증가했다.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부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42만 4천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39만 3천 명 대비 3만 1000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3만 명씩이나 늘어났는데, 도대체 나는 왜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금융자산 10억 원이면은 부동산이라든지 동산 빼고 10억 원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이자로 불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은행에 안 맡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보다 많은 부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그 전체 인구에서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0.82%예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뭐 전년 대비 0.06% 상승했고, 그래서 이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금융자산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 가계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 4,924조 원 중에 58.5%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0.82%의 국민이 전체 총 금융자산의 58.5%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근데 한국 부자는 서울에 45.1%인 19만 1000명이 살고 있고, 경기도, 부산, 부산에는 2만 9천 명 정도 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대구, 인천. 인천이 1만 3천 명인데, 인천은 서해안 그 동북아 시대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수도권하고 가깝고 서울하고 가깝고 그런 지역인데, 부자 숫자는 1만 3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부산하고 인구가 이제 비등해지고 조만간에 인천 인구를 추월할 게, 아니, 부산 인구를 인천이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도권에 70.3%의 부자가 집중되어 있고, 서울 내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 부자의 45.3%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5,100명의 부자가 늘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뭐 부자 될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부자 증감률 보면은 2017, 18, 19, 20, 21 해갖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부자 증가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 규모를 2,361조 원 해갖고 전년 대비 14.7% 부동산이 보유를 늘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자들은 갈수록 이렇게 부동산 자산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네요. 부동산이 이렇게 폭락하면 부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구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산의 배분이나 균형이 일시에 계속해서 깨지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에 따라 갖고 내용에 따라 가지고 면밀히 우리가 구성비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뭐 유동성, 그다음에 예금 적금, 주식, 리츠, ETF, 펀드
뭐 일임, 신탁, 만기 환급형 보험, 기타 금융, 거주용 부동산, 거주용 외 주택, 빌딩, 상가, 토지, 임야, 기타에 이렇게 비율적으로 이렇게 부자들이 구성비를 갖고 있는데 거주용 부동산에 가장 많은 비율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50억짜리 집도 많고 100억짜리 집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주용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익이 발생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투자 성과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총 자산이 100억 원은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 기준값 1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50억 원 미만, 50에서 100억 사이, 100억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봤을 때 50억 원 미만일 때는 78.4%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50에서 100억 원 미만일 때는 44.1%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100억 원 이상일 때는 23.8%가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욕심도 많아요. 뭐 이 정도면 다 부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50억 원 미만인 사람들 중에는 21.6%만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한국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라든지 세무 상담, 경제 동향에 관심이 많고 특히 절세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심이 많다. 이거 탈세는 불법인데요. 절세는 안 내도 될 세금은 줄이는 거, 아끼는 게 이제 절세거든요.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내 지식이 없으면 세무 상담을 통해 갖고, 우리가 세금을 아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부자의 자산 관리에 관심 분야, 부동산 투자, 세무 상담, 경제, 동향 정보 수집, 국내 금융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실물 투자, 은퇴, 노후 상담, 상속 증여 상담,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법률 상담. 이런 순으로 관심 있는 집중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국내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도 갖고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부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인식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봐야 되고요. 한국 부자는 단기 금융 운용으로 예금 적금을 두고 중장기로는 부동산 투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그 보고서기 때문에 금융 투자라든지 ETF라든지 뭐 예적금이라든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만든 자료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 가면서 이 자료를 좀 활용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한국 신흥부자는 전통부자와 달리 어떻게 자산을 키워왔는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키웠는지, 부모로부터 상속 지원, 증여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종잣돈을 키웠는지, 이런 내용들도 재밌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참 그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되기가 힘든가,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IT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그다음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들을 매년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신흥부자의 자산관리 관심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파악도 해보면 좋고, 팬데믹 시기에 한국 부자는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금융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부동산 쪽으로 많이 했다, 뭐 이런 요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변화라든지 이 사람들도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이런 정보력이 부자들은 아무래도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 설문지 개별 면접 조사 총 400명 표본으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조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미국 주식 쉽게 알려주는 첼짱이라는 블로그에서 제가 간단하게 세계 부자 순위
일론 머스크 재산, 우리나라 부자 순위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세계 부자 순위를 이 포스트에서는 베르나르 아르노로라는 사람을 1위로 했고요. 188 빌리언 달러. 일론 머스크가 183 빌리언 달러. 3위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119 빌리언 달러. 그 다음 4위가 빌 게이츠 115 빌리언 달러. 5위가 워런 버핏 해가지고 106억 빌리언 달러라고 하는데 빌리언 달러 하니까는 뭐 감이 잘 안 오죠. 뒷부분에 환율 계산한 거 나오면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에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일론 머스크라든지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많이 들어봤는데 베르나르 아르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비통 있죠. LVMH 그룹을 이끄는 수장 회장인데요. 9년 만에 빅테크 기업이 아닌 기업의 오너가 1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2022년 12월에 1위로 올라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245조 5천억 원의 금액이니까요. 하루에도 뭐 1%만 변동성이 있어도 몇 천억 원씩 왔다 갔다 하네요, 돈이.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들 그룹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명품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일론 머스크 주가 폭락하고 폭등함에 따라 갖고 테슬라 주가에 따라 갖고 이분은 1순위 1등 부자 했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 볼 필요가 있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빌 게이츠 4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리 앨리슨 해갖고 오라클 창업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프로그램 창업자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라든지 이분은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스티브 발머 레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 카를로스 슬림 멕시코 통신 재벌 그 다음에 무케시 암바니 해갖고 인도의 재벌 해갖고 이분이 뭐 통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철강 뭐 어마어마한 세계 부자죠. 그 집만 해도 몇 조 원짜리 집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우리나라는 뭐 이재용, 권혁빈, 그 다음에 김범수, 홍라희 여사님이 4위로 돼 있고 특히 여기 보면 11위에 방시영님 있잖아요. BTS 하신 요즘에 이제 그 이수만 씨랑 뭐 이렇게 해갖고 카카오랑 해갖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스마일 게이트 회장님이라든지 자수성가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산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의 내용 요약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 들었고 부자 순위 대충 좀 알아봤고요. 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